60세 이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풍성한 거품이 가득 차올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어제 피곤해서 그렇겠지, 혹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변기물을 내리셨다면 지금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여과기인 신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가장 위험하고 긴급한 적색 경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에 소변에 하얀 거품이 둥둥 떠 있는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작은 경고 신호를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부터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신장 질환으로부터 내 생명과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구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찌꺼기를 걸러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신경세포는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증상을 겪고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방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것이 훗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리 경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숨겨진 자연치유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편입니다. 오늘 저는 망가져가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변 속 단백질 누출을 막아 거품을 씻어낼 수 있는 자연이 준 최고의 천연 음식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바르게 섭취하신다면 남은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보존하여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신장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뼈아픈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쯤이면 이미 우리의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 구조상 병이 깊어지기 전에는 환자의 일상적인 식습관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관리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은 신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투석이나 장기 이식을 권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투석이 시작된 노후의 삶을 진지하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에 4시간씩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 온몸의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만 합니다. 투석을 받는 날에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과 과일도 철저하게 제한받으며 극심한 우울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평생 땀 흘려 모아둔 소중한 재산은 막대한 치료비로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수술실과 무서운 투석 기계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덮치기 전에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연 치유의 위대한 힘을 이토록 간절하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식재료 안에는 망가진 신장의 여과망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무서운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성분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차가운 처방전 대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밥상의 지혜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와 그것을 살려낼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치유의 식재료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쉼없이 보내고 있었던 다급한 구조신호입니다. 제가 3년 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 만났던 서울에 사시는 72세 방명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일고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행한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겨우 18%만 남아있는 참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니 온몸에 더러운 노폐물이 꽉 차올라 결국 뇌신경까지 마비되어 의식을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으신 어르신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쓰러지시기 전에 몸에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긴 했는데 그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들 그렇게 붓고 사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일찍 그 증상들이 신장이 파괴되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어르신이 그 끔찍한 투석기계에 의존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간이나 위장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쓰리고 아파서 병원을 찾게 만들지만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내부 여과망이 50% 이상 썩어 문드러지고 파괴되어도 우리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서 눈치챘을 때는 이미 신장질환의 중기를 넘어 말기로 접어든 절망적인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이 조용히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반드시 스스로 체크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단연코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볼 때 물살이 새서 생기는 금방 사라지는 맑은 거품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마치 맥주를 따랐을 때 위로 솟아오르는 하얗고 탁한 거품이 변기를 가득 채우고 5분이 지나도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거름망이 크게 찢어져서 우리 몸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귀중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눈 밑이나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발목과 종아리가 터질 듯이 부어오르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붓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과 짠 나트륨 성분이 몸속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부어오른 정강이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수분이 지나도록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신장이 더 이상 물을 빼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골수에서 붉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도록 명령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심각한 빈혈이 발생합니다. 온몸의 세포로 산소가 배달되지 않으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하루 종일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변의 색깔과 양이 갑자기 변하는 현상입니다. 평소와 달리 소변색이 아주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 빛이 돈다면 신장혈관이 터져 피가 섞여 나오는 혈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거나 반대로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 3번, 4번씩 깬다면 신장의 농축 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입니다. 신장이 몸속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무서운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구역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지린내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거나 쇠붙이를 핥은 것 같은 기분 나쁜 금속 맛이 느껴진다면 독소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에 특별한 발진이나 병이 없는데도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려운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인이라는 미네랄 수치를 조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인성분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이것이 피부 밑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는 깊은 속가려움이라면 반드시 신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혈압약을 먹어도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무서운 고혈압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그렇게 높아진 혈압은 다시 얇은 신장 혈관들을 무자비하게 터뜨려 신장을 더욱 빠르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계에 내 피를 모두 맡기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7가지 징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집안의 누구를 가장 먼저 지켜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2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 작은 댓글 하나는 오늘 밤 당장 부모님과 배우자의 얼굴이 붓지는 않았는지, 화장실 변기에 하얀 거품이 남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거룩하고 위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신장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비싼 영양제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독약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매일 먹고 있었지만 사실은 신장의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밥상 위에 무서운 살인마 8가지 음식들을 가차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경고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나 보약부터 찾아다니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이라는 항아리에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신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독약 같은 음식들부터 당장 밥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8가지 음식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거나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먹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신장의 미세한 여과막인 사구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살인마들입니다. 첫 번째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구워 드시는 햄이나 소시지는 신장에는 최악의 적입니다. 가공육에는 고기의 색을 내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첨가물과 엄청난 양의 염분이 들어갑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분홍빛 소시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독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는 그야말로 설탕 덩어리입니다. 음료수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탄산음료 속의 인산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갈증이 날 때는 시원한 탄산음료 대신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면과 각종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자그마치 2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을 한 번에 다 먹는 셈입니다.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그 엄청난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절임 음식과 젓갈입니다. 김치나 장아찌 젓갈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짭짤하게 담근 젓갈 한 숟가락은 신장 사구체 혈압을 급격히 높여 단백뇨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저염식을 생활화하고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튀김과 기름진 고지방 음식입니다.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기름때로 가득 채웁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신장세포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 주스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섬유질은 모두 빠져나가고 농축된 과당만 가득합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신장에도 큰 무리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신장병의 주원인인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째로 씹어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7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집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신장 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만성적인 음주는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지름길입니다. 8번째는 피곤할 때 즐겨 찾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여기에는 고농도의 카페인과 타우린,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여 신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잠시의 활력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이 즐거운 독약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심심하더라도 내 몸을 살리는 치유의 밥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찾아 먹기 전에 먼저 내 신장을 파괴하던 이 8가지 악마 같은 음식들부터 당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나쁜 음식들을 끊어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끝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글자는 여러분의 신장을 갉아먹던 과거의 나쁜 습관과 완전히 작별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적들을 모두 물리쳤으니 이제는 비어있는 신장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 늘 있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3가지 음식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3위부터 1위까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던 8가지 독약 같은 음식들을 식탁에서 모두 치워버렸으니 이제는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우리 신장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좋아하는 최고의 영양분들로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소변 속의 거품을 씻어내는 기적의 음식. 그 영광스러운 3위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브 오일이 그저 서양 음식에나 들어가는 유행하는 기름이나 샐러드 드레싱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천연약을 눈앞에서 놓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황금빛 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닦아내고 보호하는 강력한 생명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병원은 왜 우리에게 올리브 오일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독한 화학 약물을 처방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염증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굳이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 이 미세한 필터는 전신 염증에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 피가 끈적해지면 이 사구체 필터들이 가장 먼저 하나둘씩 막히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이 미세 혈관 구석구석에 쌓인 염증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르셔야 합니다. 산도가 0.8% 이하인 가장 신선하고 순수한 기름만이 신장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퓨어 오일이나 포마스라고 적힌 기름은 영양 성분이 거의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둘째, 올리브 오일은 빛과 공기에 매우 약한 기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투명한 병이 아닌 짙은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플라스틱 통에 든 저가형 제품은 환경호르몬 위험뿐만 아니라 이미 산화되어 독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올리브 오일은 절대 뜨거운 불 위에서 가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기름으로 전을 부치거나 볶음 요리를 하시는데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그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신선한 오일 한 스푼을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진 맛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친 채소 위에 듬뿍 뿌려 드시거나 발사믹 식초를 조금 섞어서 드십시오. 식초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신장의 부담을 2배로 덜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신장을 갉아먹던 식용유를 당장 치워버리시고 내 소중한 신장을 위한 천연 영양제인 올리브 오일을 채워 넣으십시오. 꾸준히 드신다면 어느덧 소변 속의 거품이 줄어들고 몸의 부기가 빠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라는 황금빛 방패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공격하는 유해 물질을 싹 쓸어버리는 강력한 파수꾼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소변 속의 거품을 씻어내는 기적의 음식. 그 영광스러운 2위는 바로 숲의 보석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사다가 그저 뜨거운 물에 푹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드셨다면 여러분은 브로콜리의 핵심 영양 성분을 모두 하수구에 버리고 아무런 효능이 없는 껍데기만 드신 셈입니다. 병원은 왜 우리에게 브로콜리를 먹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지 않을까요? 그들은 신장이 망가지면 인공신장실로 가서 투석을 하라는 무서운 말은 쉽게 하지만 일상에서 이 흔한 채소 하나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리 비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독소와 활성산소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입니다. 이때 설포라판은 신장세포 속으로 들어가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염증으로 인해 찢어진 사구체 여과망의 재생을 돕는 기적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식물 자체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칼로 아주 잘게 썰 때 비로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면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씻자마자 통째로 불 위에 올리는 것은 신장을 살리는 보약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브로콜리 조리법 3단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최대한 잘게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장을 치유하는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브로콜리를 절대로 끓는 물에 넣고 삶지 마십시오.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해서 물에 넣고 1분만 지나도 거의 파괴되고 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기에 브로콜리를 올리고 딱 2분에서 3분 사이만 가볍게 쪄내십시오. 3분을 넘기면 영양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니 반드시 시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살짝 쪄낸 브로콜리에 들기름 1스푼과 으깬 두부를 섞어서 무침으로 드십시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율을 몇 배나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두부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여러분, 비싼 약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아주 흔한 식재료지만 먹는 방법을 살짝만 바꾸면 고혈압과 당뇨를 한꺼번에 잡고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천하무적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깜짝 놀랄 그 1위 음식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1위 음식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혈관을 닦고 브로콜리로 독소를 쓸어냈다면 이제는 신장을 파괴하는 근본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때려잡는 천하무적의 천연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겨우 마늘이 1위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마늘의 숨겨진 진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마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말기 신장병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분들입니다. 즉,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의 압력을 낮추고 혈당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놀랍게도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신장 보호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무려 9배나 많은 마늘을 소비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인들에게 신장병과 고혈압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마늘의 치명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치유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뜨거운 불이 닿는 순간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늘을 찌개에 넣고 끓이거나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등 오직 요리의 향을 돋우는 향신료로만 사용해 왔습니다. 익힌 마늘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신장을 살리는 약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늘을 약으로 먹으려면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독하고 매워서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장을 살리는 마늘 섭취의 골든타임 10분의 법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절구나 칼로 아주 잘게 다지거나 으깨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상온에서 10분 동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마늘 속에 잠들어 있던 효소들이 공기와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며 신장을 치유하는 알리신 성분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1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몸을 위해 오늘부터 마늘 먹는 법을 바꾸겠다는 결심의 표시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마늘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뚫고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생마늘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이 다진 마늘을 섞어 드시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 무가당 요거트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10분 동안 숙성시킨 다진 마늘을 함께 버무려 드셔보십시오. 매운맛은 중화되고 신장을 보호하는 영양소는 극대화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마늘 속의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임을 명심하시고 매일 꾸준히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지키는 3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마늘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손에 넣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를 완전히 뿌리내리게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신장을 지키는 3단계 통합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평생 투석이라는 쇠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지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 독약 같은 음식들을 기억하시나요? 가공육과 탄산음료, 그리고 라면과 젓갈 같은 짠 음식들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몸의 소중한 필터를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긴급 수리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을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이 3가지 천연 식재료는 신장의 염증을 씻어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쌓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일상의 습관과 단백질의 지혜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 7가지를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그리고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물에 섞어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로나진 안드르트. 신장이 이미 많이 망가져 수분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관절이 아프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신장을 질식시킵니다. 다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비만은 그 자체로 신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신장도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니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말과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제한하라는 말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병 1단계나 2단계라면 단백질을 1kg당 0.8g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장병 3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며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분들은 0.6g에서 0.8g 사이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줄여서 빠져나가는 근육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답은 양보다 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하지만 인과 칼륨 함량이 높으니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적은 양의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신장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예전처럼 100%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장은 애초에 아주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 신장을 기증하고도 평생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남은 기능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 3단계 솔루션으로 잘 보존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투석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모든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72세 방명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신장 기능이 겨우 18%밖에 남지 않았던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고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았을 때 투석이라는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치유의 힘을 믿고 실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병을 진단하고 약을 줄 수는 있지만 평생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신장을 대신 지켜줄 수 없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의 필터를 아끼고 보살피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햄 한 조각, 무심코 들이킨 탄산음료 한 잔이 신장을 찢어발기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이라는 자연의 선물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할 가장 정직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은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오래도록 그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기계 앞에서 눈물 짓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그리고 투석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0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아직 모르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고 한 가정을 비극에서 구해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자연 치유의 비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 채널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갈 일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또 다른 생명줄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지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